기사님, 그 이사 견적이 네. 막 너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견적을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싸면요 금액이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동선이 길잖아요. 그러면 동선이 긴데요, 뭐 추가금 뭐 얼마 10만원 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관리사무소 표지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도 관리사무소 이제 용지를 보면은 20만원씩 30만원씩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내가 2년 동안 살아서 냈잖아요. 그거를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한테. 나중에 그거를 받고 가시면은 좀 이사 비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11월, 12월 이사 성수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좀 없어졌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그죠, 이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그래도 말일날에는 항상 바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일날에 같은 경우에 반포장이사 2대를 50만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말일날에 이제 일을 못 구해서 100만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 견적 중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리 예약하는 거네요. 제일 큰가요? 그죠, 미리 사전에 예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 견적이 안 될 시에는 사진을 상세히 찍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이 상세한 부분 정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죠. 기사님은 이사하기 최소 얼마 전부터 이삿짐 업체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소 한 달 전에는 미리 알아야 될 거예요. 저기 같이 하시는 사장님도 거의 한 다다음 달까지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2달 전에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포장이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요. 위치를 예를 들어 거실에서 뺐으면은 거실 어디 위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가서도 그 위치에다가 놓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원룸 규모는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을 예상하시나요? 원래 포장하면은 그래도 상차까지 한 2-3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죠. 예를 들어 고객이 포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일반 이사식으로 하면은 시간은 줄어들죠.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옷은 박스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옷은 왜 이렇게 긴 박스를 넣는지 아세요? 왜 김박스에 넣으시는 건가요? 네. 옷이 이제 구겨질 수 있으니까 길게 놔두는 거예요. 길게. 작은 박스로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옷이 구겨져요. 이건 다 다리미질 한 건데 구겨지니까. 디테일이네요. 그쵸? 그냥 이런 거울들이나 약간 깨질 수 있는 꽃가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뭐 따로 포장하시는 노하우나 안 깨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담요나 이런 거는 뽀보기로 포장을 하고요. 일단은 포장도 중요하지만 같이 이사하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심조심 해야겠죠. 아무래도 유리라고 해서 포장이 됐다고 해서 막 팍팍팍팍 움직여서 다니면 깨지는 거고요. 조심히 이동하면 안 깨지는 거죠. 뭔가 노하우라기보다는 마음가짐에 되게 크시네요. 네. 겨울에는 이사 비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 플라스틱 같은 게 겨울에는 이제 날이 추우니까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사 박스 이런 데다가 의자 같은 것도 바퀴 부러질 수 있으니까 담아서 가요, 항상. 고객님들이 살짝 뭐 물을 살짝 틀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보일러를 살짝 켜놓는다던가 뭐 그런 조치는 따로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지금 이 건물에서도 실내 온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동파사고 그런 거는 걱정 없습니다. 만약에 고객님이 그냥 뭐 어디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고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어디 갔다 오셔도 상관없나요? 그렇죠.
갖다 와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다 싸요. 나중에 이제 다 하면은 이제 고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다 해요. 이사 당일날 뭐 동사무소나 뭐 네. 부동산이나 뭐 어디든 다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요즘은 웬만하면 중요한 거 챙겨서 다들 나가세요. 나가서도 이따가 부탁지간에 계시고 그래요. 기사님 오늘은 이렇게 스탠드형이지만 만약에 벽걸이형 대용 막 이런 TV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금이 따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이제 보통 다른 데는 TV 크기에 따라서 추가금이 발생돼요. 예를 들어 뭐 TV가 뭐 65인치, 75인치, 85인치 같은 경우는 TV가 크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이제 추가금이 발생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 협의할 때 협의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벽걸이 같은 경우 부분은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이제 벽걸이 뭐 떼어달라 그러면 추가비를 받는데 뭐 저희는 그냥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탁기가 건조기가 이렇게 같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고객님들께서는 센터에서 이제 분리를 하거나 하는데 아니면 이삿짐 업체에서 해달라 그러면 이제 추가금을 조금씩 달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해드리고 있어요. 추가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해주시는 이유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서비스죠, 일종의. 네. 오늘 당산에서 성남까지 가게 되는데 네네. 혹시 거리 비용 같은 것들은 따로 어떻게 되나요? 거리 비용은 그냥 안 받고 있어요. 뭐 한 40km, 3, 40km 되는데 뭐 너무 멀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그냥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비스로 해드리지만 다른 기사님들은 보통 어느 정도 받는 이제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금씩 늘어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5만 원씩이라도 몇만 원씩이라도 늘어나요. 기름값이 그만큼 드니까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뺄 때는 엘리베이터, 올릴 때는 사다리차잖아요. 네네. 왜 여기만 사다리차를 사용하는 건가요? 물론 출발지도 사다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아파트는 사다리가 안 되는 데예요. 사다리를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엘베를 하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엘베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엘베 이사하면은 보양비가 들거든요. 그 보양비가 이제 뭐 아파트마다 달라요. 어떤 아파트는 20만 원 날라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더 싸면 사다리차 쪽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가격이 별로 차이 안 나면 고객님들께서 그냥 사다리로 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 이사 좀 어떠셨나요? 오늘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근데 수납장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덜 해갔으니까 좀 그게 이제 완벽히 안 돼 있으니까 좀 그게 좀 이제 신경이 쓰였네요. 좀 더 해드리고 그렇죠. 싶었군요. 네. 최대한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이사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을 내고서 이사를 해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싸다고 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여기도 견적 보고 저기도 보셔서 좋은 업체를 찾아서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가 몸에 배어 있다고 느껴지신 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고객님이 다 해야 되니까 보기 좋게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갔다 오자, 형님. 이사 작업을 네. 그동안 또 많이 해오셨고 네. 혹시 이사하시면서 나름대로 얻은 교훈 같은 게 있으실까요? 내 물건처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늘 끝나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자가 생기면 또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는 어디로? 이사로.